자, 21번부터, 자, 35번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35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했던, 문제 1번부터, 문제 3번까지, 이렇게 이제, 총, 집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했던, 전표에, 이제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어떻게, 어디에서 입력했는지, 그거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경비등 송금 명세서 조회입니다. 자, 21번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등 송금 명세서에 반영되는 우리은행의 은행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입니다. 요거는 2-1번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자, 경비등 송금 명세서에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 코드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라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1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CD를 찾는 거예요. 은행 코드 번호 CD니까 CD는 몇 번 돼 있어요? 그렇죠. 20번입니다. 그런데 입력을 할 때는 무조건 숫자 있는 그대로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0 적으면 틀리고요. 20 적으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020으로 해줘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CD는 02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22번입니다. 지급업 현황입니다. 자, 2-4분기 4에서 6월에 상한 예정인 지급업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지급업 현황은요, 금융 자금관리 쪽에 있습니다. 자, 지급업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지급업 현황 조회는요, 4에서 6월이라 했으니까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거래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건에 이제 뜨고요. 그래서 상한 예정인 지급업 총액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입력을 했던 게 요게 1-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게 성수메이드 쪽에 우리가 이제 지급업으로 입력을 했는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총 금액은 얼마냐면은 요 두 개 합치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500만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 총액 얼마냐면은 2,5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1월계표 조회입니다. 자, 일단 자, 1월계표부터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계표 조회 23번입니다. 자, 1-4분기에 발생한 급여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1에서 3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3월 31일까지예요. 3월 30일까지 넣으면 안 돼요. 그 금액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이제 보시면은 자, 판관비 쪽에 있죠. 판관비 쪽에 급여를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3,23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3월 25일자에 급여로 입력해 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340만원짜리를 입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을 지급을 할 때 이게 또 따로 줬나봐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이렇게 이제 줬고, 그 다음에 우리 쪽도 이렇게 이제 줬고, 이승철 것만 이제 이승철 것만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나눠서 줬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가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총액은 얼마냐면은 3,235만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3,235만원. 그래서 요거는 문제 1-3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계속해서 1-4분기 토지 계정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토지는 자산, 즉 비유동 자산인 유형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증가액은 얼마냐? 6,320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해놨던 게 1월 3일에 부지 매입을 지금 해놨고요. 그 다음 부지 매입을 할 때 그 다음에 1월 10일자에 우리가 입력했던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포함을 해서 이제 증가액은 얼마냐면은 총 6,320만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가액을 찾는 거지 누계를 찾는 건 아닙니다. 6,320만원 이제 월계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는 문제가 1-1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입력했던 토지의 중개수수료 있죠. 우리 처리할 때 부대비용 처리했잖아요. 예,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으로 입력을 했으면은요, 요거는 뜨지 않는 문제입니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러고 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25번과 26번은 거래처 원장 조회에 대한 문제고요. 거래처 원장을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25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6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6월 말로 하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으로 작동하겠습니다. 모든 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찾는 거기 때문에 후보가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령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수령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얼마냐면은, 1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름 개선 크림으로 입력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잔액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ON령입니다. 3180, ON령. ON령에 있는 잔액도 맞아요. 우리 ON령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2-2번에 입력을 했던 우리 세우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정령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자료로 잡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990만원으로 잡았고요. 요거는 기존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980만원에 해당하는 잔액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2-1번 ON령은 2-2번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200번에 해당하는 현대화장품입니다. 현대화장품에 해당하는 잔액은 다릅니다. 그래서 네오미 프로 프린터라고 현대화장품에 구매를 했는데 이제 요건 제가 입력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132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의 답이 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현재로서는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필립 뷰티풀이요. 필립 뷰티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립 뷰티풀에서도 제가 프린터 외로 지금 구매를 한 게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근데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 프린터를 구입했다? 뭐 제가 모르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건 잔액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입력했던 2-1번과 2-2번에 있는 내용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26번입니다. 3, 4분기에 발생한 국민은행 보통예금 입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날짜는 7에서 9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예금이고요. 거래처는 국민은행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러니까 입금액을 찾는 거니까 입금액은 차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금액은 현재 지금 입금액은 1억 133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인지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기 있네요. 9월 1일자 거와 9월 30일자 거가 있는데 제가 조교를 일부러 안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 임대보증금이 지금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입력한 게 아니에요. 대선산업권은 제가 입력한 게 아니고요. 이게 임대보증금이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임대보증금이 2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대성산업계 지금 1번 전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요렇게 이제 보자면은 1000만원짜리하고 9천만원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임대보증금, 요건 계약금이고 9월 30일자 거는 잔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되는 거고 우리가 입력했는 게 요거 9월 30일자 요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입력을 한 거죠. 근데 이 외에도 내가 입력을 해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던 임대료 수입 들어왔는 금액 요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했던 문제 2-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까 우리 부동산 임대보험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우리 입력한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보시면은 이제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분들이 와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한 게 하나하나 점수구나 라고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이 수행평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하나가 점수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합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28번은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27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손익계산서에 세금과 공과금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기라고 하면요, 무조건 12번입니다. 12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 이제 찾는 문제입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 자, 한번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합니다. 자, 226,863원이고요. 자, 요거는 근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렇게, 요겁니다. 우리가 입력을 했던 게 요거.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임차인 부담이라고 하면은 세금공과금 안 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던 2-3번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즉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이제 입력을 했는 이제 문제입니다. 건별로 우리 처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공과금 환간비는 얼마냐면은 총 2,216,863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2,216,863원 요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대손 상가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우리 대손가비 입력한 거 있죠? 대손상가비는 환간비 쪽에 해당이 됩니다.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왜 50만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입력해 놓은 게 있잖아요. 어디였죠? 그렇죠. 2-4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50만원 문제 줬고요. 문제는 2-4번입니다. 근데 2-4번인데 이 2-4번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까 대선 충당금 제가 아까 2-4번에서 제가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조회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조회를 안 하면은 이 금액이 안 떠요. 무조건 0원으로 뜨겠죠. 사실 0원이라는 문제는 사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충당금 조회를 해서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해야지 50만원에 대해서 항아리 신주단지가 좀 금액이 모자랐구나.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금액이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부터 35번까지는 재무상태표에서만 조회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6월 말로 잡겠습니다. 자, 29, 30, 31번은 6월 말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 6월 말 주임종 단기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주임종 단기채권입니다. 자, 주임종 단기채권 250만원이라고 뜨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주임종 단기채권인데 지금 김종학 가불금과 이승철 가불금은요, 지금 이미 급여에서 지금 공제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승철에 해당하는 가불금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입력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문제 몇 번이냐면은 문제 1-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급여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임종 단기채권 잔액은 얼마냐면은 250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자, 6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외상매입금 잔액이라고 찾는 거니까 외상매입금 찾으면 되죠. 부채성 계절 과목, 즉, 유동자산에 있습니다. 유동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 잔액 얼마냐? 706-490-0001입니다. 요거는 어디에 입력했는지 사실 이제 제가 조교가 좀 비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요거네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저기가 이제 비어져 있는 부분인데, 성수메이드 쪽에 이제 우리가 입력한 거고요. 지급어음에 대해서 입력을 한 거고, 그래서 요거는 문제 1-2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잔액은 1-2번을 입력함으로써 정확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은 얼마냐면은 706-490-0001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 제가 적어드릴게요.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2번에 해당하는 지급어음 관련된 문제, 즉 외상매입금 상한시 어음으로 지급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입력을 해야지 정확한 금액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6월 말 선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선수금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액은 1,425만 4천원이 되고요. 우리가 입력을 해놓은 게 어떤 거냐면은, 요거 밑에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령한 4월 10일자 분기입니다. 요게 아니고요. 입력을 해놓은 게 요겁니다. 주름, 개선, 크림, 요거 입력한 거. 우리가 입력했는 선수금 금액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이제 계약금 이렇게 이제 수령을 했고, 그 다음에 판매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선수금이 이제 차면에 들어가는 분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31번에 해당하는 잔액 얼마냐면은 우리가 아까 2-1번에 선수금 입력함으로써 남은 잔액 1,425만 4천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2번, 33번, 34번, 35번은 12월 말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2월 말 기말 원재료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재고자산 쪽에 있죠. 원재료입니다. 자, 원재료 기말 재고액은 얼마냐면은 3,500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입력 안 한 것처럼 보여도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어디 있냐면은 문제 3번. 문제 3번에 해당하는 자동결산에 이제 입력을 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500만원이 이제 기말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입력할 때 3,500만원 넣었잖아요. 문제 3번에. 거기에서 이제 입력한 거, 거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33번입니다. 미지급 세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미지급 세금은 유동부채 쪽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은 얼마냐면은, 이제 여기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입력했던 거, 569만 2천원이 됩니다. 왜죠? 그렇죠. 산납세금. 하고 법인세 우리 입력했던 자동결산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요거는 자동결산보다는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납세금 뺀 나머지 금액 569만 2천원이 미지급 세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산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2월 말 장기 차입금 잔액은 얼마냐? 유동부채 있죠. 장기 차입금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입력을 했던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수동결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5,200만원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5번입니다. 35번 문제는 금액이 안 맞으면 그냥 희생하시는 게 나아요. 자, 봅시다. 12월 말 2월 이익여금 또는 미처분 이익여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여러분들 미처분 이익여금 여기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액은 46228,104입니다. 요게 정확히 맞으면은 입력이 정확히 입력이 된 건데, 선생님은 입력이 올바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금액을 넣어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